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선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나스닥이 이제 3대 지수 중 제일 크게 상승한 걸로 봐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 데에는 이제 지표가 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한몫했습니다. 오늘 8월 ADP 취업자 변동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8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보다 17만 7천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는 20만 명이었거든요. 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풀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도 발표를 했는데 이전에 발표된 속보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2.1%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비치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모두 2.4%였는데 지난 1분기 성장률인 2%와 비슷하다는 수준으로 하회를 한 거고요. 사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시장에서는 좋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ADP 민간 고용 지표나 GDP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 페드의 추가 긴축 위험을 좀 낮춘다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페드워치를 오늘도 보시면은 제가 엊그제 방송에 나왔을 때는 이 페드워치를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가 긴축은 어려울 것 같다.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점점 낮춰져 오고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연말까지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에 이제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이 PCE 지표나 이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근원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4.2% 상승할 것으로 예상치를 잡고 있고요. 특히 이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 이런 것보다는 시간당 임금, 시급 이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어줘야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이 기름값 때문에 좀 어질어질하시죠?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니까 이 정신을 꽉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연일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한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유 수요가 급증한 것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지금 영향이 좀 있을 뿐더러 이 원유 재고까지 지금 점점 줄고 있다는 소식에 가을 이후에도 이 유가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성 전문가가 미국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bad news is good news.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적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덜 나오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오르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국에서 거시 경제 지표가 나오면 오히려 정반대죠. 좋은 뉴스가 나와야지 중국은 좋은 얘기고 나쁜 뉴스가 나오고 나쁜 경제 지표가 나오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주식시장 반응이 서로 엇갈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엔비디아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가 구글이랑 이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더 쉽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총도 오늘은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를 해버렸고요. 증권사들에서도 지금 계속
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AI에 사용되는 이 반도체 칩을 거의 90% 가까이 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H100이라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개당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계속 받는 걸 보면은 앞으로 이 엔비디아 주가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플 주가가 2% 가까이 올랐죠. 여기에는 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를 9월 12일 날 공개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애플이 곧 선보일 이 비전 프로 헤드셋에서 좀 적용되는 이 AR 글라스 있잖아요. 이 AR 글라스를 차량에도 적용하기 위한 이런 특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플이 향후 이제 출시할 이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뭐 계기판이라든지 RP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량 앞 유리를 통해서 이제 복원할 수 있다는 좀 기대감에 오늘 주가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줬고요. 이번 9월 12일에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함과 동시에 관련된 언급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판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 빈페스트가 지금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나스닥에 상장한 지 좀 2주도 안 돼서 600% 넘는 이런 급등세를 보이면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이런 자동차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다가 지금은 너무 거품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연일 급락하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폭스바겐이 지난해 830만 대의 차량을 팔았는데 빈페스트는 불과 2만 4천 대밖에 팔지를 못했고 실적도 적자를 계속 겪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시선이 계속 받고 있다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애플 얘기하면서 그 차트를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말이죠. 애플이 이제 9월 12일이죠. 이제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거였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AR 증강현실 이쪽 관련되는 이슈까지 지금 붙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관련주들이 있죠. LG이노텍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BH도 있고 자화전자도 있고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었다가 조금 힘을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쏘아 올려준 이후에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호재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 투심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좋은 이슈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물론 이 어제 그레이스 케일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크게 반등을 했지만은 이건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지는 않은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전에 이제 SEC와 리플 소송 관련해 가지고 증권성 유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주는 게 또 한 번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시장은 좋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해가지고 우와 하고 기대하셨을 텐데 수익을 내신 분들은 아마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을 살펴보면은 막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거의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지금 좀 살펴보면은 지금 거의 좀 지지부진하죠. 많이 먹지 못했거나 어제 많이 먹지 못했거나 이제 평단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완전하게 회복세에 접어든 게 아니니까 저점을 뚫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말이죠.
과거에는 이제 탈중앙화 해가지고 이제 아주 사람들이 선호했던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ETF도 나오고 또 미국 SEC에서 자꾸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선호한 사람들이 점점점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고 반면에 뭐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좀 관광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 이슈는 뭐가 또 있을까요? X, 이전 이름으로는 트위터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몇 달 전에 이제 트위터를 이제 X로 바꾸는 이런 대대적인 변화를 줬는데 이번에는 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이제 결제 수단을 도입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X가 이제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통화 결제가 가능한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사용자를 대신해서 뭐 이체를 비롯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라이센스인데요. 이 라이센스를 취득함에 따라서 X는 뭐 디지털 자산의 보관, 그리고 이전, 그리고 교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X가 향후 어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모두가 판단할 수가 없겠지만 항상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런 일론 머스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이오스 재단에서 어제 일본 가상자산 거래를 협회로부터 화이트리스트 승인을 받았다고 이 X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제 비트레이드의 거래가 좀 될 예정이고요. 이오스 재단의 CEO는 이번 일본 화이트리스트 승인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게임에 좀 관심 있는 개발자들과 뭐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이오스를 강하게 알리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